자, 306페이지예요. 저당권입니다. 이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의 대표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재산을, 즉 돈을 융통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활용되어지는 게 바로 저당권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은행에 가면 전부 다 돈 빌려 쓰면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그걸 공짜로 안 빌려주죠. 전부 담보를 잡죠. 아파트에 담보를 잡든 건물에 담보를 잡든 아니면 토지에 담보를 잡든 이렇게 담보 잡죠. 그 담보가 대부분 다 이 저당권 제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약정 담보 물권이다. 그렇게 정리를 일단 먼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담보제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도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고, 이러한 저당권 제도가 근대 보통 19세기에 만들어진 저당권 제도예요. 그래서 저당권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근대 저당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교재에는 307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죠. 첫 번째는 공시의 원칙. 이 저당권은 반드시 공시 방법으로 공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정의 원칙. 저당권은 특정된 물건 위에 특정된 내용의 채권에 대해서 특정하죠. 그래서 저당권은 특정되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순위 확정의 원칙. 저당권은 당의 목적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할 당시에 부여되어진 그 순위가 확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다,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순위 확정의 원칙을 말합니다. 네 번째, 독립의 원칙. 이 저당권 자체가 하나의 가치적 권리로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독립적인 권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 받을 채권과 별도의 저당권이라는 자체도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가치가 있으니까 독립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진다. 이게 바로 독립의 원칙.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독립의 원칙에 근거해서 유통성 확보의 원칙이 발생할 수 있죠. 즉 그 저당권을 유통시킬 수 있다.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저당권만 이렇게 되겠죠. 다만 우리 민법상으로는 이러한 근대 저당의 특징 안에서 우리 민법이 인정하는 것은 여기는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 채용하지 않는다. 5가지 채용 다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민법상으로는 1번과 2번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공시 특정의 원칙만 우리 민법은 허용된다. 뭐 이런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게 순위 확정의 원칙은 우리 민법상으로 보면 순위 승진의 원칙이 인정되고요. 그다음 독립의 원칙에서는 저당권이 독립적인 성격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담보 채권과 결합되어서 저당권에 존속한다는 면에서 완벽한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다음 유통성의 원칙. 우리 민법상으로는 유통하기 위해서 증권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질은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시 특정의 원칙, 요 2개 정도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법의 특징이죠. 요 정도만 채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08페이지 가면 저당권의 성립 모습이죠. 자, 이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 예컨대 약정 저당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원칙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한 저당권 등기할 때는 돈 받을 채권이 존재하되죠. 따라서 담보되어지는 채권, 이것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돈 받을 채권을 우리는 피담보 채권 이렇게 합니다. 이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성립하죠. 그래서 이 3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때 저당권은
부동산 물건이기 때문에 등기로 공시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상으로는 부동산 위에다가 저당권 설정하죠. 그리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대상으로 해서도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우리 민법상으로는 저당권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은 설정 계약 이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이때는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때 저당권자는 일반적으로 돈 받을 채권이 있어야 되니까 채권자여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한다가 아니라 채무자 또는 제3자이어도 무방합니다. 즉 돈 빌리지 않고 자기 부동산 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때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이렇게 되면 이 제3자로는 물상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자기의 부동산 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 제3자 이름을 물상 보증인이라 합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 혹은 물상 보증인인 제3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한다라고 하면 틀린다.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당권자는 반드시 채권자에 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이렇게. 다만 우리 판례는 채무자, 그 다음에 채권자, 그리고 채권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 파기로 하고 이 제3자, 이 3자의 합의가 있으면 합의로 여기에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자, 이 제3자와 채무자, 채권자. 그러니까 원래는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어야 하고 저당권자 등기 명의자는 등기부상에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사람은 채권자여야 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는 채무자, 채권자 그리고 채권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에서 채권을 이렇게 제3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채권을 넘겨주기로 장차 이렇게 합의한 상태라면 이 3자의 합의가 있으면 이 제3자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 판례가 허용합니다. 이것도 하나 함께 판례 내용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저당권 등기 명의자를 이 제3자 명의로 하는 것도 유효한 내용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30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저당권의 목적물은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이라는 권리도 될 수 있다. 우리 민법상으로 되어 있죠. 그 외에 특별법상으로는 특별한 동산, 예컨대 우리 학문적으로는 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이런 등의 동산에 대해서도 저당권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저당, 항공기 저당 뭐 등등 이렇게 할 수 있다. 그죠? 그런 것은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민법상으로는 저당권의 설정의 대상이 되는 객체는 부동산 그리고 권리로는 지상권, 전세권을 대상으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이 채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건 채권이어도 변적이 이행기에 되어서 이행이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채권으로 인하여 금전 채권으로 바뀔 수 있기만 하다면 피담보 채권은 종류를 불문합니다. 예컨대 금전 채권의 일부 부분에 대한 채권이어도 무방하고 또 여러 개 채권을 합쳐서 한 개의 채권에서 피담보 채권에도 무방하고 또 장래 행사할 채권이어도 무방하고
물건 인도 채권이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피담보 채권, 이 채권은 종류를 불문한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으로 저당을 설립하게 되면 저당권은 310페이지예요. 효력이 발생하죠. 저당권의 효력은 첫 번째, 당에 저당권이 미치는 범위로서 첫 번째는 물건의 범위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 민법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58조, 359조에서요, 정리해놨는데, 저당권의 효력은 당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미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부합되어 있는 부합물, 그리고 이 부동산에 붙어서 이 주된 부동산에 도움을 주고 있는 종물, 여기에도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특별한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는 당연히 미친다. 다만 과실, 이 부동산에 의하여 만들어진 천연 과실이나 또는 법정 과실, 이 과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아니합니다. 저당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이 과실이 압류가 된 후에는 이때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실행되기 전까지는 실행하기 전까지요. 저당권 설정자가 그 과실을 취득합니다. 그러므로 저당권은 저당권 대상의 목적물인 이 부동산에 의하여 발생된 천연과실, 법정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가 원칙입니다. 다만 이 과실에 대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압류 후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보통 압류는 저당권을 실행 경매하면, 경매를 통해서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때부터는 그 과실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종물에 관한 원리는 종된 권리에도 그대로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요, 이 부동산 소유권의 저당권에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이 소유권의 종된 권리로서 존재하는 이 권리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컨대 여기에 건물 소유권이다. 이 건물 소유권에 붙어 있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 토지에 대한 전세권,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에 대해서는 보통 건물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종된 권리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다면 건물 소유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당 목적의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다, 건물이. 그렇다면 이 건물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종된 권리에 해당되는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에 대한 임차권에도 이 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라고 해석하자.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종물에 적용되는 것과 똑같이 종된 권리에도 똑같이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요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판례,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자, 다만 우리 해석을 함에 있어서 부합물, 종물에는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임의 규정입니다. 미친다라는 이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부합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기로 당사자 간에, 즉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특약을 붙였다면, 특약으로
다른 의사표시했다. 다른 약정을 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부합물이나 종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기로 한다라는 약정을 붙이면 이 약정은 유효한 약정이 되고 유효한 약정이기 때문에 저당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됩니다. 다만 이 특약을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면 경매에 있어서 즉 저당권 실행 경매에 의하여 경락인이 당의 목적물을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경락인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따라서 이거는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등기하면 대항력도 생긴다. 즉 경락인에 대해서도 이 내용대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달리 약정을 할 수 있고 그 달리 약정한 내용을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력이 생긴다. 즉 경락인에 대해서도 이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당권이 미치는 물건의 범위, 두 번째 권리의 범위, 채권의 범위, 피담보 채권이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이 360조에서 명문을 해놨죠.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이행기 후 1년분, 그리고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가지는 등기할 수가 있고 등기해 놓았다면 그 부분의 전부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에 해당된다. 그러나 손해배상 1년분과 저당권 실행비용 이 두 개는 등기를 할 수가 없지만 등기할 수 없습니다. 등기는 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피담보 채권에 집어넣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말이죠. 손해배상 이행기를 지나서 채무자가 변제할 날짜가 됐음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하죠. 지연이자. 이 지연이자는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죠. 손해배상 책임으로서의 금전이다 이거죠. 지연이자. 뭐 이걸 다른 말로는 지연 배상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 이 부분은 이행기 후 1년분에 한해서만 피담보 채권에 집어넣어서 우선 변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1년분에 한한다. 이행기 후 1년분에 한한다. 이 제한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손해배상 범위 안에서. 다만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가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 변제할 때는 손해배상 전액을 변제해야 됩니다. 요 1년분에 한한다는 것은 후순위 담보권자나 다른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는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아갈 때는 요 1년분에 한한 손해배상금만 받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1년분이란 것은 후순위 담보권자나 또는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 당의 저당권자가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 받아갈 때 그때 피담보 채권에서 우선 변제 받는 금액을 산정할 때 손해배상금은 이렇게만 받아가라는 뜻이다. 그래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인 저당권 설정자 등이 변제할 때는 손해배상 전액을 변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해 두셔야겠어요. 자, 그것이 여러분 교재에는 311페이지 여기에 동그라미 2번에 있었죠. 피담보 채권의 범위 360조 이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360조 조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에 들어가는 내용 권리는 내용 채권은 이런 것들이다. 그죠? 원본 채권, 이자 채권, 위약금 채권, 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저당권 실행 비용에 따르는 채권.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지연배상은 다른 말로 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걸 말하죠. 이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한다. 자, 요 제한이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에 가면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죠.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에서 당의 목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경락 대금으로부터 다른 일반 채권자나 또는 후순위 담보권자에 대하여 이 저당권자가 먼저 변제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걸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12페이지에요. 동그라미 2번에 우선 변제 순위 정리해 놨죠.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자가 우선합니다. 다만 우리가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는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소액보증금을 제공한 소액임차인에 한해서는 그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를 우리 법에서 그 법에서 특별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보다 그 소액 보증금에 해당되는 만큼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가 허용되어서 저당권자보다 우선하게 되죠. 자, 나머지는 밑에 봐두시고요. 그럼 참고서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 저당권 실행이죠. 저당권 실행이란 것은 저당권을 경매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저당권을 실행한다라는 것은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 이걸 임의 경매 이런 뜻이죠. 임의 경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우리는 양갈로 2번에 담보권 실행 경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걸 담보권 실행 경매. 이것은 최소한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 도래했다. 그런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존재할 때 당의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법원에다가 이 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시행해달라고 신청하면 되죠. 그러면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해서 그 다음에 법원이 경매 절차, 즉 경매법,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서 실행해 나가서 배당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고, 물론 이때 이미 경매한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등기하지 않아도 이미 취득한다. 이게 187조죠. 경락인, 매수인은 당해 경락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금 완납 시에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187조가 적용된다. 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유저당이라는 게 있다. 이 유저당은 약정, 특약을 하는 것입니다.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이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의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채권자가 당해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이 채권자의 자기 채권을 해소하는 방법을 저당권 설정자와 합의해 두는 것을 우리는 유저당 약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기 도래하기 전에, 즉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 도래하기 전에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인 채권자 사이에 채권 해소하는 방법을 약정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유저당이라 하고, 이 유저당 특약, 약정은 우리 판례 학설이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약정의 형태는 대물 변제 이렇게 약정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돈을 못 갚으면 저당권 설정자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을 상대방 저당권자인 채권자가
돈 받는 대신에 이 소유권을 가져가겠다. 이걸 대물변제 약정이라 그래요. 이것을 미리 약정해 둔다는 것이죠. 또 이미 환가 약정. 이미 환가 약정이란 것은 저당권자가 저당권 실행 경매로서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의 관할 하에 그 경매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가 임의적으로 그 부동산 소유권을 자기가 취득한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다가 이 채권자인 저당권자가 개별적으로 처분하여서 그 대금에서 자기가 처분해서 그 대금으로부터 변제받고 잉여 부분은 원래 저당권 설정자한테 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이게 이미 환가 약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등의 약정을 우리는 합쳐서 유저당 계약, 유저당 약정, 유저당 특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 변제기 전에 이러한 이미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해소하는 방법을 미리 정해놓은 것을 유저당 약정이라 한다. 뭐 이런 정도로만 정리해 주시고 그 효과는 유효한 약정이다. 유효한 약정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4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저당권과 용익관계라 해서 물론 여기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뒤에 들어온 용익물권이나 용익권들은 전부 다 소멸해 버리죠. 경매가 이루어지면요.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당의 부동산 위에 설정돼 나타나는 뭐 지상권이니 지역권이니 전세권이니 뭐 임차권이니 이런 것 등기들은 전부 다 소멸됩니다. 말소돼 버립니다. 저당권 뒤에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당의 저당권 보다가 선순위로 들어와 있으면 존속하지만 그 후순위로 들어온 것은 전부 다 소멸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때 저당권이 만약에 당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여러 개 있으면 최선순위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최선순위 저당권의 순위보다 뒤에 있는 용익권들은 전부 다 소멸한다. 경매가 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정 지상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366조죠. 이 규정 자체는 첫 번째 강행규정이라고 했죠. 성격이 강행규정의 성질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법정지상권 이것은요. 요건이 366조에서 규정해놨죠.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동일이어야 되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거죠? 이런 상태에서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돼야 되죠. 저당권 설정된 이 저당권이 경매 시행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어야 되죠. 저당권이 설정되고 설정된 그 저당권이 실행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분리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민법에서 당의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이때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이 발생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해놨죠. 이 지상권이 바로 366조에서 발생하는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되고 이 지상권은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서 부동산 물권인 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이 요건만 갖추면 이렇게 하죠.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그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고 그 이후에 토지나 건물에 저당으로 설정된 후 그 저당권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분리되었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이 이렇게 발생한다. 이 건물 소유자가 취득한 이 지상권은 우리 민법 366조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라고, 따라서 법정 지상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원리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게 그 밑에 있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316페이지로 가시죠. 일괄경매권입니다. 일괄경매. 자, 일괄경매는 기본적으로 이 권리다. 그죠? 누구의 권리냐 하면 저당권자의 권리입니다. 권리다. 만약에 이것을 의무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저당권자의 권리로서 우리 민법이 365조에서 명문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괄경매는 어떤 모습이냐? 요건이죠. 두 번째, 일괄경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하면, 첫 번째, 나지여야 됩니다. 나지. 즉 토지에 나지여야 되기 때문에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는 토지여야 합니다. 이 토지 나지에다가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 토지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겠죠. 자,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려 써야 되는 거죠. 자, 그 후 그 저당권 설정자가 지상에 당에 그 토지 나지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해야 됩니다. 저당권 설정한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럼 여기서 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가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 변제해버리면 이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즉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이 저당권자 있죠? 이 저당권은 경매하게 되겠죠? 경매. 자, 여기서 변제를 하지 않아 채무 불이행, 이행지체라 그러죠. 이행지체가 발생하면, 이게 생기면 이 저당권자 있죠? 이 저당권자는 경매를 하게 되겠죠. 경매 시행을 하게 된다. 임의 경매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때 이 경매는 당연히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토지 경매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하죠. 그냥 토지를 경매하게 되면 이 경매가 시행돼 버리면 그 위에 있는 건물은 철거해야 합니다. 신축한 건물은 철거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즉 토지 경매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자가 당에 토지 위에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철거하라 이렇게 하면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는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건물은 철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철거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낭비죠. 국가적으로 보면 또 그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그리고 이렇게 철거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토지가 금방 경매가 시행되지 않으니까 채권자한테도 불이익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이 경매를 하는 방법을 이거 외에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토지와 그 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이것을 함께 일괄하여 경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일괄 경매권이다 이 말이죠. 일괄 경매할 때는 반드시 법원은
경매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한꺼번에 경락시킵니다. 동일인에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경락시킵니다. 자, 다만 대금이 여기서도 나올 것이고 토지에서도 나올 것이고 건물에서도 대금이 나오겠죠. 이 토지는 저당 목적물이니까 여기서는 이 대금으로부터는 우선 변제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건물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적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죠. 이렇게. 이 대금은 건물 소유자한테 돌려줘야겠죠. 바로 이 부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선 변제의 대상은 일괄 경매는 허용되나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가 허용된다. 건물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겠죠. 자, 이렇게 일괄 경매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여기서요. 이 일괄 경매가 저당권자가 경매할 때 반드시 일괄 경매를 해야 되느냐? 의무냐? 의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는 것은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토지만 경매해서 건물 철거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경락인이 건물 철거해라 이렇게 소송하겠죠. 나중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해서 이걸 일괄 경매권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민법 365조에 근거하는 권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경매 실행하는 방법으로서 저당권자가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게 이거겠죠. 그래야 안전하게 우선 변제받고 저당권자 채권을 해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매 절차도 매끄럽게 이루어진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일괄 경매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316페이지 일괄 경매까지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자 지위를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3칠자라는 사람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